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오메트리하고 쉐입하고 좀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쉐입을 만들어서 돌출하는 것도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 우리가 메쉬 모델링을 하기 전에, 우리가 보통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해요. 폴리곤 모델링 하기 전에 중간에 로프트라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저는 꼭 해줍니다. 로프트로 만들어서 쉽게 모델링 하는 것도 많거든요. 로프트라고 합니다. 이 로프트는 고대 선박술에서 유래됐습니다. 선박 제조에서 유래된 단어가 로프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배를 만들 때 배에 심이 되는 이렇게 중심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갈빗대를 이렇게 붙이죠. 그리고 이 갈빗대와 갈빗대 사이를 송판으로 연결하면 배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로프트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 로프트는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U자 모양으로 갈빗대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갈빗대가 V자일 수도 있고 U자일 수도 있고 모양이 많이 만들어지겠죠. 이걸 쉐입이라고 부릅니다. 패스와 쉐입을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팔로우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팔로우미랑 모델링 하는 게 똑같다고 보시면 맞아요. 다만 팔로우미보다 훨씬 더 진보된 기능이다, 진보된 명령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쉐입에서 서클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렉탱글을 프론트에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세그먼트 하나 지우고 여기는 필렛으로 적당히 돌렸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얘는 조금 더 줄여보죠.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프트를 찾아봐야 돼요. 로프트는 잘 보셔야 됩니다. 먼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에이트 탭. 그 다음 로프트는 3D입니다. 그러니까 지오메트리 탭. 그 다음 로프트는 쉐입과 패스 두 개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디를 누르냐면 컴파운드 오브젝트요. 복합 객체. 쉐입과 패스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오브젝트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로프트 기능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로프트, 즉 스케치업에서 팔로우미를 할 때 어떻게 했나요? 경로 선택하고 로프트 명령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get pass, get shape 두 개 다 됩니다. 두 개가 다 돼요. 로프트는 쉐입을 선택하고 패스를 가져올 수 있고요. 패스를 선택하고 쉐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케치업은요, 패스 선택하고 쉐입만 가져올 수 있어요. 한 방향입니다. 근데 얘는 양방향이 다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선택한 게 패스죠? 그러니까 get shape, get 가져오다. 누구를? 쉐입을. 그리고 쉐입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쉐입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다시 한번 보죠. 얘 지우고, 자, 쉐입을 선택했어요. 쉐입을 선택하고 로프트 get pass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됩니다. 패스를 선택하고 get shape를 하던가, shape를 선택하고 get 패스를 하던가.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패스를 선택하고 shape를 가져오면 패스 위에 만들어져요. shape를 선택하고 패스를 가져오면 shape 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틀어질 수 있어요. 누가? shape를 선택하고 get 패스하면. 이해되시나요? 그럼 어떤 게 편한 거예요? 결국에는 패스를 선택하고 shape를 가져오는 게 사실상 편해요. 내가 알아보기가 제일 쉽습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대체적으로 패스를 선택하고 get shape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move, copy, instance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동하고 복사하고 인스탄스 복사하고. 이거 인스탄스요, 스케치업에서 배웠어요. 자, 인스탄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로 갑니다. 기초도형이죠. 여기에 실린더를 제가 탑뷰에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이트 세그먼트를 넉넉하게 줬습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시죠. 이동 툴 누르고 우리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하면 복제가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자, 제가 이렇게 위쪽으로는 보니까 여기 카피 인스탄스 레퍼런스 나오죠. 우린 계속 카피를 썼단 말이죠. 자, 위쪽으로 카피, 앞쪽으로 인스탄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레퍼런스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보기 좋게 제가 이렇게 놨습니다. 얘가 원본, 요거 카피, 인스탄스, 레퍼런스. 자, 순서대로 복사해 보시죠. 자, 얘가 원본입니다. 원본에 대해서 제가 밴딩을 줄 겁니다. 밴드. 앵글 값을 줘보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카피, 인스탄스, 레퍼런스는 어떻게 돼요? 자, 그 중에 인스탄스하고 레퍼런스는 원본과 값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원본에 들어간 값이 인스탄스에도 들어가고 레퍼런스에도 들어가요. 그죠? 제가 이 밴드를 지우겠습니다. 얘는 카피했어요. 여기다가 밴드를 줘보죠. 혼자 들어가요. 이건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얘를 복사했으면 얘는 독립된 객체예요. 원본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이 인스탄스라는 건 조금 달라요. 인스탄스에 밴드를 주면 이렇게 원본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레퍼런스도 영향이 들어갔어요. 자, 다시 지우고 이번엔 레퍼런스에다가 밴드를 줬습니다. 근데 지 혼자만 밴드가 들어가요. 자, 이해되시나요? 한 번씩 해보시죠. 카피는 혼자 들어가요. 인스탄스는 원본과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레퍼런스는 지 혼자 들어가요. 한번 해보시죠. 인스탄스는 모든 데이터를 원본과 함께 공유를 합니다. 원본이 수정되면 인스탄스도 수정이 돼요. 근데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인스탄스가 수정되면 원본도 수정이 됩니다. 이처럼요. 높이가 반지름이 커진다든지 높이가 커진다든지 세그먼트 수가 많아진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같이 수정이 됩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레퍼런스는
원본의 데이터가 레퍼런스로는 갑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데 레퍼런스에서 받은 수정 데이터를 원본으로 안 줍니다. 이해되시나요? 인스턴스는 원본의 데이터를 받고 자신의 데이터도 줍니다. 근데 레퍼런스는 어떻게 해요? 원본의 데이터는 받지만 자기 자신의 데이터는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수정을 해요. 인스턴스의 밴드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누구한테 가요? 원본으로 가죠. 원본의 데이터가 수정됐으니까 레퍼런스로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레퍼런스에 제가 테이퍼라는 걸 줬어요. 그러면 테이퍼 값은 원본에 안 들어가요. 원본에 안 들어가니까 인스턴스도 안 받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원본의 밴드입니다. 그러면 같이 구부러지는 거 보이시죠? 원본이에요. 지금 원본 수정했어요. 자, 인스턴스입니다. 인스턴스 같이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결론은 인스턴스 수정하면 레퍼런스 수정이 돼요. 그런데 레퍼런스 값은 거꾸로 이렇게 값 자체가 안 넘어갑니다. 이게 그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보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제가 이렇게 쉐입을 불러왔는데요. 쉐입의 크기를 키우면,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인스턴스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쉐입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이렇게 쉐입의 크기가 바뀌게 되면 같이 변하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또 볼까요? 얘를 옆으로 이렇게 치워보죠. 얘가 패스잖아요. 그러니까 패스를 바꾸면 같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패스를 수정하면 얘도 같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스케치업의 팔로우미하고 가장 큰 차이점을 이루는 겁니다. 자, 그럼 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동그란 식탁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서클 적당히 그리고 반지름 700mm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도넛. 자,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자, 라디어스 1은 600, 그 다음에 라디어스 2는 580, 580, 20mm니까 작은가요? 570.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보시죠. 아니다, 여기다가 서클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고 반지름은 50. 얘를 자, 네 군데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죠. 각각
50씩 주면 되겠네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중에 얘만 수정해 볼까요? 도넛. 자, 도넛을 에디트 스플라인으로 바꾸고 벌텍스에서 코너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 형태로 선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까요? 얘는 자, 돌출을 위쪽으로 30mm, 얘는 돌출을 아래쪽으로 50mm. 그 다음, 자, 얘를 이렇게 4개죠. 자, 지금 제가 4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4개의 쉐입이 선택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동시에 주는 겁니다. 명령어 하나씩 주는 게 아니고 동시에 줍니다.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700.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식탁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럴 때는 이 4개를 붙잡아서 동시에 주었기 때문에 이 위에 보면 명령어가 이렇게 흘림체로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객체를 동시에 선택해서 명령어를 줬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처럼 흘림체로 들어갑니다. 다리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서클. 제가 여기다가 하나 만들고, 자, 경로도 하나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로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경로 위에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 get shape 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삐뚤어졌네. 제가 이렇게 패스를 그려봤는데요. 자, 패스도 이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리파인을 조금만 주시고, 자, 리파인을 이용해서 수정을 주시면 어떻게 되나요? 다리가 이렇게 휘어진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스무스로 나보죠. 그러면 곡선이 부드러워지니까 조금 더 작업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어떤가요? 지금 얘는 쉐입입니다. 여기에 에디트 스플라인, 에디터블 아니고 에디트 스플라인이요. 선택하고 코너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다리가 만들어지겠죠. 로프트는 좀 다양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조금 더 쉬운 작업을 해볼 건데요. 제가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엘립스, 타원도 하나 그렸습니다. 타원은요, 여기 보시면 크리에이션 메소드에서 센터로 놓고 그리겠습니다. 그래야 중심점에서 이렇게 얼마나 커지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대략 이 정도. 하나 더 보면 여기 크리에이션 메소드, 엘립스의 크리에이션 메소드의 센터로 놓고, 세 번째 거는요 이렇게 주시면 돼요. 납작하게요.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3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번엔 라인을 그릴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클릭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셔야 돼요. 근데 종종 어떻게 하냐면 드래그를 이렇게 해요.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나요?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클릭. 두 번째 점을 클릭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점을 쭉 드래그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점을 클릭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밀려나가는 것도 있지만 베이저 곡선을 써버리면은 얘가 베이저 곡선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져요. 내가 이거 일자로 놓는다고 해도 이거 제대로 된 모델링이 안 나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점 클릭이요. 클릭이라는 게 뭔가요? 마우스로 한번 눌렀다 떼는 걸 클릭이라고 하죠. 드래그는 쭉 미는 걸 드래그라고 하죠. 드래그 하시면 안 돼요. 꼭 수업할 때 드래그 해놓고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꼭 한두 명씩은 꼭 나와요.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 그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쭉 뒤로 간 다음에 클릭. 이해되시나요? 자, 만약에 드래그를 하게 되면 제가 2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왼쪽 거는 클릭, 오른쪽 거는 드래그입니다. 똑같아 보이죠? 2개가. 왼쪽 건 클릭이고 오른쪽 건 드래그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컴파운드 오브젝트, 로프트, get shape, 서클 가져왔습니다. 자, 얘도 로프트, get shape, 서클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차이점이 눈에 보이시나요? 자, 스텝의 간격들이 보이시나요? 얘는 클릭한 겁니다. 스텝의 간격이 일정한 거 보이시나요? 근데 얘는 드래그한 겁니다. 스텝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뭐가 있어서, 핸들이 있어서 핸들의 장력값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밀려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세그먼트 값만 봐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클릭했는지 드래그 했는지 여기에 코너인지 베이저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절대로 드래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모디파이로 넘어갑니다. 선택을 하고 모디파이로 가요.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로프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이 로프트는 아주 특이한 기능이 들어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패스 파라미터라고 하는 겁니다. 패스 파라미터.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점 보이시나요? 얘를 반투명으로 볼까요? 와이어 프레임으로 볼까요? 자, 와이어 프레임으로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꽁다리에 별 있죠? 얘가 패스의 위치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꽁다리에 보면 이렇게 별 보이시죠? 노란색 별 보이시죠? 얘가 패스의 위치예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자, 근데 현재 위치에 단면이 있으면 단면이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여기가 노란색으로, 저기 흰색으로 바뀌고, 움직여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이 됐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얘 움직이면 움직여져요. 이렇게.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위치를 여기서 바꿔줄 수 있어요. 패스라는 곳에서 내가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위치에 여기네요. 여기에 내가 get
쉐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쉐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쉐입이 바뀐 거 보이시나요? 서클에서 이렇게 타원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같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점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물론 달라도 만들 수는 있어요. 달라도 만들 수는 있는데 면이 깨집니다.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달라지면 면이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보죠.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에 보면 퍼스트 포인트 여기 있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에디트 스플라인, 제가 에디터블 스플라인 안 쓰고 있죠. 에디터블 스플라인 쓰면 이렇게 뚝 끊어져요. 얘하고 끊어져요. 그래서 에디트 스플라인을 써서 이렇게 스택을 쌓는 겁니다. 얘도 오른쪽 중간에 있죠. 제가 얘를 이쪽으로 바꿨습니다. make first. 찾아보면 make first 있죠. 첫 번째 점의 위치를 내가 여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make first.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면이 꼬인 거 보이시나요? 면이 이렇게 사선으로 꼬인 거 보이시나요? 로프트는 제일 첫 번째로 퍼스트 포인트를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반시계 방향으로 면을 만들어 가요. 로프트는. 근데 하나는 오른쪽 중간에 있고 하나는 위쪽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면이 이렇게 퍼스트끼리 연결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나선 모양으로 면이 꼬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무슨 얘기예요? 아, 퍼스트 포인트의 크기가 달라졌구나, 아니 퍼스트 포인트의 위치가 달라졌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잽싸게 make first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이 쭉 풀어진 거 보이시나요? 정점의 개수가 달라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 리파인을 좀 줘볼 거예요. 이렇게 리파인을 줘버리면 여기 면의 개수가 많이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삼각형 모습으로 쭉 갈라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얘를 와이어프레임으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쭉 갈라진 거 보이시나요? 정점의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아래는 4개, 위에는 6개. 그러니까 면이 이렇게 갈라져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면이 전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상적이었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면이 사각형 모양으로 가야 되는데, 정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면을 쪼개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러가 나게 됩니다. 에러가 나는 건 아니죠.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면이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로프트 모델링을 할 때 주의할 점이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점의 위치를 맞추어라. 얘는 반드시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 면이 다 돌아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점의 개수를 맞추어라. 안 그러면 면이 중간에 깨져버립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이 2가지만 아니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90%쯤 가볼까요? 90%쯤 가서 get shape, 납작한 타원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취향 모습으로 이렇게 찌그러진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고 있죠. 그죠? 자, 우리가 여기 10%였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10%로 이렇게 옮기고 10% 옮기고 get shape로 1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으로 들어가네요. 다시요. 어떤가요? 타원 1 똑같은 자리에 놓으니까 교체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9.9%에다가 1을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짝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볼까요? 9.9%는 너무한 것 같고 9%에다가 1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더 스무스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의 치약이 되네요. 여기다가 조금 더 이제 모양을 내보면 서클을 조금 더 작게 그리는 거죠. 그러면 자, 선택하고 자, 여기 9%에 얘가 이 큰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9.1%에 get shape에서 작은 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9.9%에 역시 작은 원. 그러면 보이시나요? 여기 모양이 이렇게 속으로 들어간 거. 그 다음에 0%의 작은 원.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작은 원에서 큰 원으로 이렇게 싹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죠.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누구예요? 얘예요. 나는 얘를 조금 더 밑으로 밀고 싶어요. 조금 더 아래로 밀고 싶어요. 근데 내가 쉐입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로프트에 보면 서브 오브젝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패스도 서브 오브젝트고 쉐입도 서브 오브젝트입니다. 쉐입 같은 경우는 벌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 이렇게 세 개가 서브 오브젝트였죠. 그러니까 로프트는 쉐입과 패스가 서브 오브젝트입니다. 이 중에 쉐입을 선택한 다음에 클릭하면 선택이 돼요. 이처럼 선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쉐입을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선택을 해놓고 보면 여기 패스 레벨이 나옵니다. 여기서 조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자, 조절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부드럽게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짝 붙이지 말고 여유 있게 한 15% 정도면 저는 딱 무난할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도 적당히 한번 불러와 보시죠. 선택하고 네. 그러면 어떤가요? 모양이 무난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무난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 루프트에 있는 여기 있는 명령어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되짚어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치약은 금방 만들어지겠죠. 단순히 어떤 형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손잡이를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손잡이를 만드는데 제가 렉탱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에디터블 스플라인. 자,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언제 쓰나요? 이미 만들 때. 로프트 하고 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을 써버리면 로프트하고 또 끊어져요. 그러니까 에디터블 스플라인은 애초에 로프트 만들기 전에 써야 돼요. 로프트를 만들고 나서 에디터블 스플라인 쓰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저는 여기 세그먼트를 하나 지웠고요. 손잡이니까 여기를 필렛으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서클을 2개를 만들 겁니다. 오른쪽에 하나, 그 다음 이거 복사해서 이때는 카피, 왼쪽에 하나. 자, 제가 이렇게 2개를 만들었습니다. 렉탱글로 만들면 좋긴 한데 렉탱글로 만들면 나중에 100%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제가 로프트를 만들어 보죠. 서클을 이용해서 로프트를 get shape을 이용해서 불러왔습니다. 자, 보니까 여기에 만들어졌어요.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도 퍼스트 포인트가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가 시작점. 이해되시나요? 패스도 퍼스트 포인트가 시작점입니다. 자, 쭉 불러와 보죠. 움직여 보죠. 자, 확대해 놓고 봅니다. 여기네요. 자, 여기에다가 제가 원을 다시 불러드리겠습니다. get shape. 이 부분이죠. 여기다가 얘를 다시 불러드릴 겁니다. 그 다음 다시 확대해서 여기까지 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왔네요. get shape으로 사각형을 써버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면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서클은 에디트 스플라인 퍼스트 포인트가 어딨나요? 오른쪽 중간에 있죠. 그런데 사각형은 에디트 스플라인에서 퍼스트 포인트를 찾아보면 어딨나요? 오른쪽 상단에 있죠. 그러니까 요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여기 이렇게 면이 돌아가요. 이해되시나요? 그 사각형을 못 써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얘를 이용해서 자, 벌텍스를 전부 다 코너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얘도 사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get shape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원에서 자연스럽게 사각형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마찬가지.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자, 여기다가 다시 get shape으로 불러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부분에다가 get shape을 원으로 가지고 오면 이렇게 원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손잡이 모양이 완성이 된 거 보이시나요? 처음 시작할 때 하나, 만약에 여기다 두 번째로 줘버리면 여기서부터 쭉 변화가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하나 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형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사각형으로 바꿔주세요. 여기까지 사각형입니다. 여기서부터 원형으로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작업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요, 제가 엔곤을 그릴 겁니다. 엔곤. 엔곤을 이용해서 그릴 건데, 자,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12각형? 아니다. 16각형. 16각형을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는 100으로 주겠습니다. 100으로 주고 16각형인데 여기에 서큘러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원형으로 나오겠죠. 그죠? 얘를 자, 좌우를 이용해서 하나,
2개를 복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보시죠. 이건 카피입니다. 카피예요. 자, 아래쪽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릴 겁니다. 퍼스트 포인트, 세컨 포인트. 그냥 클릭입니다. 자, 한번 그려 보시죠. 이번에 2번째인데 여기 패스를 한 5%만 이동하고 get shape를 하는데 이 2번째 원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와 2번째 사이에 스텝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일 마지막 100%에다가 get shape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0%, 5%, 100%. 이게 총 3장의 이미지가 들어간 거죠. 아니, 3장의 쉐입이 들어간 거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자, 순서대로 제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겹쳐지지 않도록. 자, 그 다음, 첫 번째 거죠. 첫 번째 거는 반지름을 제가 조금만 줄여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살며시 이렇게 S제곡선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 근데 너무 값이 차이가 많이 나면 이렇게 돼요. 단계가 별로 안 이뻐져요. 조금만 나면 딱 보기 좋습니다. 제가 한 95로 줬습니다. 자, 한번 줘보시죠. 얘가 제일 맨 끝에 있던 거죠? 이게 제일 맨 끝에 있던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에디터블 스플라인으로 눌러버리면 끊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에디트 스플라인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제가 벌텍스를 선택을 했고요. 하나 건너 하나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거 락 핸들 기억하실 거예요. 자, 어떻게 되나요? 내가 얘를 선택해서 움직이면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일단은 하나 건너 하나 말고 다 선택해서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자, 주름 잡힌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주름 잡아봤습니다. 테이블보처럼 주름 잡힌 거 보이시나요? 이거 다 선택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위아래만 선택해서 여기서 Z방향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죠. 자, 위로 올리면 얘는 밑으로 내려가요. 아래로 내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위아래가 뒤집어져서 그래요. 자, 그 다음 2개씩 더 선택해서 움직이면 테이블보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지금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막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명령어에 보시면은요, 서페이스 파라미터에 있을까요? 네. 어디 있을까요? 디포메이션은 아니고, 서페이스 파라미터 아니고, 스킨 파라미터에 있겠네요. 스킨 파라미터에 보시면 캡스타트 캡엔드라는 게 있습니다. 캡은 뚜껑이에요. 시작 부분에 캡스타트 그러면 시작 부분의 뚜껑, 캡엔드 그러면 끝나는 부분의 뚜껑, 이렇게요. 캡스타트 캡엔드. 여기는 이제 끝나는 부분의 뚜껑을 없애줘야 이렇게 천의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 겉에서 보기에도 모양이 완성된 모습이 만들어지겠네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저 같으면은 요 드라이버를 만들기 위해서 엔곤을 쓸 것 같아요. 자, 엔곤 순서대로 자,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반지름 30짜리 너무 크구나. 반지름 15.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얘를 하나 더 복사하고요. 카피입니다. 그 다음 좀 줄어드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만큼 복사를 했습니다. 엔곤입니다. 전부 다 엔곤이에요. 엔곤 라디어스 15짜리를 제가 이만큼 복사를 했습니다. 원, 별, 작은 원, 나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만들 겁니다. 자, 여긴 이제 별이에요. 그러니까 에디트 스플라인 별입니다. 하나 건너 하나씩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 스케일을 줄 건데 전체 선택의 가운데를 주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 건너 하나씩 주시면 자,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전체 선택해서 스케일로 키울 겁니다. 그러면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큰 거, 작은 거, 그 다음에 얘는 작은 원이네요. 반지름 10짜리. 그 다음에 얘는 반지름 3짜리. 얘도 3짜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얘도 에디트 스플라이. 보시면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베이지어가 있죠? 이거 다 코너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왼쪽에 3개 선택해서 X방향으로만 스케일, 오른쪽 3개 선택해서 스케일, 그 다음 이렇게 위쪽으로만 선택해서 Y쪽으로 스케일, 그 다음 여기도 Y쪽으로 스케일. 자, 그러면 이제 사각형 모습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 선택하고 Y방향으로 스케일. 근데 이제 큰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복사. 요거보다 작은 게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카피. 전체 선택해서 전체를 조금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납작하고 조금 더 작게요. 이만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라인 한 이만 하겠죠? 그 다음 로프트 get shape. 자, 이렇게 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패스는 5입니다. 5만큼 와서 5 아니 3 정도 get shape 하나 가져오고요. 여기서 3에서 1 정도 더 갑니다. 4에서 별. 그러면
이렇게 4에서 별로 바뀌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 30,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 다음 31, 자, 그 다음에 한 35, 네, 조그만 거, 그 다음에 40에 큰 원, 그 다음 41에 조그만 원, 그 다음 쭉 갑니다. 90에 조그만 원, 91에 사각형, 그 다음에 마지막 100에 사각형. 자, 이때 얘의 크기가 조금 더 키워보자고요. 이런 모습인데 스케일로 키워보자고요. 그러면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적당히 키워주시면 됩니다. 얘도 너무 작으니까 스케일로 키워보자고요. 그러면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요 뒷부분은요, 하나 더 만들어서, 얘를 하나 더 만들어서 복사. 한 12 정도? 그래서 0에 get shape, 그 다음에 한 3 정도에서 보시면 이제 3 아니구나, 한 1 정도, 1이나 2 정도 해서 불러오시면 이렇게 뒤에가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에, 이렇게 조금 더 부드러운 모습의 나사를 손잡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금방 만들어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서클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라인도 이렇게 아래서 위로 그려봤습니다. 똑같아요. 선택하고, 그 다음 로프트, get shape 이렇게 불러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모디파이로 갑니다. 모디파이로 가게 되면은요, 여기 디포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스케일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걸 띄워 보시죠.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가 패스의 시작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여기가 패스의 끝 부분을 말합니다. 패스가 이렇게 진행합니다. 얘도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 디포메이션의 이 가로축은 패스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축은 누구냐면 이 크기를 말합니다. 크기를 말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만 크기를 줄여봤습니다. 그러면 갈수록 뾰족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요. 처음 시작 부분은 단면의 크기가 100%지만 끝날 때는 30%입니다. 나머지는 점진적으로 그 크기를 줄여봅니다. 이런 뜻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즉 시작 부분의 단면의 크기, 끝나는 부분의 단면의 크기, 이건 단면의 크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면들을 내가 조절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동, 스케일, 그 다음에 포인트 추가, 내가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내가 단면을 이렇게 크게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스케일이에요. 경로를 따라가면서 단면의 크기를 조절해 주는 것, 스케일해 주는 것, 그게 디포메이션의 정의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어떤 식이냐면 디포메이션 스케일을 주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요. 요 시작 부분에 확대를 해서 봅니다. 요 시작 부분에 점을 추가합니다. 그럼 여기 시작 부분에 점이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살며시 밀어 넣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면 베이지어 코너 스무스 나옵니다. 그러면 베이지어 코너를 이용해서 곡선으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모습 만든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베이지어 코너예요. 그래서 베이지어 코너를 이용해서 양 끝에 이런 양 끝에 점을 추가해주고 넣어주고 베이지어 코너. 자, 그러면 이 끝에 부분에 부드럽게 여기 처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어떤가요? 이러면은 양 끝에 스무스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꺾여서 정리되는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우리 조금 아까 만든 자, 얘를 좀 보도록 하죠. 이 부분이요. 이 뒷부분이 일자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일을 보시면 저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이 부분이에요. 자, 그림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점선 그려져 있죠. 그게 요 단면들 들어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지금 스무스하게 들어가면 돼요. 자,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해주고 그럼 여기도 모습이 들어갔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보자고요. 그럼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 베이지어 코너. 자, 그러면 여기가 공구 끝이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야 공구가 예쁜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야 여기 드라이버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디포메이션의 스케일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시작 부분에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리셋을 했습니다. 요 위에 X 표시가 리셋이에요. 지금 이동, 회전, 그 다음 포인트 추가, 삭제, 리셋 순서대로 이렇게 포인트를 추가하면 추가되고 선택한 다음에 휴지통 넣으면 지워지고 얘는 리셋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줌 펜 툴이죠. 줌과 펜 툴입니다. 뭘 만들면 좋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컵을 하나 만들어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만큼 추가를 했어요. 그 다음 스케일로 줄여 봤습니다. 이렇게 줄여봤습니다. 그럼 여기가 오목하게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 베이지어 스무스로 놓고 자, 이렇게 맞춰보면 금방 컵의 모양이 완성되는 거 보이시나요?
위치를 이렇게 조절해 보면은 자네 모습도 조금 더 예쁘게 모습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크기도 이렇게 키워봤고요. 자,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 아래쪽에 손잡이도 넣어볼까요? 자, 여기 이 부분이죠. 하나씩 붙잡아서 이렇게 위로 올리면 손잡이처럼 이렇게 올록볼록하게 생기는 거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베이저 스무스를 놓고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그 손잡이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조금 더 재밌는 모습이 만들어지겠네요. 이런 경우는 N곤을 이용하시면 돼요. N곤을 쓰는데 대략 한 팔각형 정도 얘도 복사하고요. 그 다음 라인 아래서 위로 로프트 겟 쉐입 그 다음에 스케일로 전체적인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모습이 되겠고요. 모습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별 모양으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 부분의 위치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패스의 위치고 크기입니다. 선택해보면 패스의 위치와 크기예요. 여기 네모난 사각형이 두 개 나오는데 이 부분이 요거 복사하시면 돼요. 선택해서 그 다음에 여기 패스를 옮겨 봅시다. 여기까지가 get shape 왼쪽 거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오른쪽 겁니다. get shape.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거에 edit spline을 주시고 전체적으로 베이저 코너로 간 다음 핸들을 잠급니다. 자, 이렇게 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래쪽은 원이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꽃 모양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똑같이 스킨 파라미터에서 여기 캡밴드를 빼버리시면 이렇게 잔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자, 마찬가지로 서클 하나, 그 다음에 라인, 자, 겟 쉐입으로 불러드리면 되겠고요. 크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패스에서 이렇게 크기를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스케일.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오고 줄어들고 원래대로 가고
얘가 좀 이만큼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자, 이런 모습이네요. 줄어들고 자, 이 부분이죠. 자, 밑으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금방 만들어지죠? 위 부분도 조금 더 위로 올려주고, 그 다음 이 꼭대기 부분, 여기에 점을 더 확대해서 2개를 추가해주고, 자, 이 부분이 되네요. 그러면 금방 모양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먼저 단면은 서클입니다. 그 다음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일자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스무스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선택하고 로프트 get shape. 이 원이 조금 크네요. 조금 줄여도 상관없고 키워도 상관없고. 자, 그 다음 모디파이로 넘겨서 스케일. 지금 세로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점들입니다. 이 오브젝트, 이 선이 지닌 이 정점들 있죠. 이 정점들이 여기서 이 세로선으로 나온 겁니다. 여기는 비록 이렇게 구부러졌지만 여긴 일렬로 쭉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커지지 않겠고, 여기가 커지고 작아지고,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까지는 그대로 갈 거고, 여기 이 부분은 커질 거고, 이 부분은 대략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작게 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여기 점은 키우는 거죠. 그러면 여기 중간이 커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스케일로, 커졌다가, 그 다음 여기는 작아지는 거죠. 근데 그냥 작아지면 재미없으니까 여기다가 점을 2개를 추가해주고,
여기를 키워주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더 키워버리면 더 이상은 안 커질 것 같고, 나머지는 누구로 조절하냐면 얘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를 조금 더 작게 해주고, 자, 스케일에서 너무 큰 것 같은데요. 자, 조금씩 더 줄여보자고요. 여기는 줄이고, 자, 이렇게. 자, 어떤가요?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비틀빼틀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벌텍스는 전부 다 스무스로 놓겠습니다. 적당히 놓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려보시죠. 이번에는 라인을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로프트 겟 쉐입,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너무 길게 그렸네요. 옆으로 조금만 빼볼까요? 네. 선을 올리면 적당히 같이 줄어들겠죠. 자, 모양을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로프트에 서브 오브젝트가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쉐입이 있고 패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 우리가 쉐입을 이제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단면을 선택하고 나면 여기 얼라인 정보가 나옵니다. 센터 가운데다가 맞춤 이렇게 센터 레프트 왼쪽 맞춤, 라이트 오른쪽 맞춤, 레프트 라이트입니다. 디폴트 기본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하고 바텀은 누구냐면 얘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탑, 바텀 이렇게요. 패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맞출 거냐, 이쪽을 맞출 거냐, 또는 왼쪽으로 맞출 거냐, 오른쪽으로 맞출 거냐 이 얘기예요. 센터를 놓으면 딱 가운데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레프트 그러면 왼쪽으로 모이게 되고 라이트 그러면 오른쪽으로 모이게 됩니다. 근데 이상한 거는 지금 이게 레프트래요. 오른쪽에 있는데 얘가 라이트래요. 왼쪽에 있는데 탑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거 보일 거예요. 바텀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거 보일 겁니다. 뒤집어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면이 뒤집어져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레프트로 맞추시고 스케일을 이용하면 그 크기들을 내가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이 되겠죠. 왼쪽으로 그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커튼이 왼쪽으로 맞춰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왼쪽으로 맞춰질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해서 중간으로 맞출 수도 있고 또는 오른쪽으로도 맞출 수 있고 이 쉐입을 이용해서 맞추시면 됩니다.